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동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 다주지에서 2본 주지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2본 주지로 바꾼 거는 이제 올해로, 22년 올해로 2년 차, 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아직 다주지로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먼저 보여드리고 또 저희가 2번 주지로 바꿔나가는 나무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나무는 이제 다주지입니다. 예, 다주지고 제가 지금 올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으로 이게 영구주, 오른쪽에 있는 게 영구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영구주, 그리고 이거 이제 비영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영구주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아직도 많이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양쪽에 이 주지 역할을 하는 나무가, 생각만큼 세력이 세지 못해서, 계속 그 결과지가 나오면은 또 자르고 다시 받고 자르고 다시 받고 하는 부분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영구주 표시한 이 나무 자체가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결과지를 많이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지금 5년 차인데 보시면 지금 이제 2년 차.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차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년 차. 이만큼밖에 안 자란 거예요. 세력이 약해서. 또 요만큼까지가 2년 차. 저 위에가 3년 차.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올해 1년 차 결과지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 요거가 지금 한 2m 정도 가까이 됩니다. 1m 8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잡을 예정인데 하여간 이렇게 주지 선정을 했다고 해서 그 나무가 꼭 생각만큼 그렇게 결과지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면만 그렇고 이 반대쪽 면은 그래도 좀 많이 자랐습니다. 저 뒤쪽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쪽은 진행이 덜 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요 비정구주로 선택된 이 나무의 결과지는 그대로 지금 아직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나왔죠. 이만큼 지금 여기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이렇게 요 두 가지를 날릴 겁니다. 네, 날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이쪽 결과지 하나랑 요거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양쪽으로 날릴 거예요. 이쪽 보시면 여기도 이제 결과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1년차, 1년차, 2년차, 2년차 결과지가 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는 지금 침범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유인을 해놨고 저기서 끝전정을 해서 결과지를 더 받으면 내년에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날려야 저걸 이제 유인을 해서 이쪽으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 결과지가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쪽 이제 비영구주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이렇게 해야 2번 주지를 만들었을 때 이쪽에 비영구주로 선택된 이 나무에서 일정량의 배를 수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2번 주지를 만들면서도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도 꽃눈이 잘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좀 빈약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잘 붙어 있어요. 꽃눈이 보시면 꽃눈이 많죠. 이렇게 꽃눈이 많다 보니까 아까우니까 이거를 못 잘라요.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자르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밀식이 돼버리는, 결국에는 저 위에 있는 결과지가 아래로 내려와서 햇빛을 가려버리면 이 아래쪽에 배 생산량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경합을 하게 되면 저 결과지도 크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쭉쭉 나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나무로 인해서 이쪽에 바닥에도 뿌리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일로 결과지를 뻗어 나가면서 뿌리가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못 나가주게 되는, 여기서 경합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쪽 내가 키우고자 하는 결과지 쪽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이렇게 비영구주로 있는 나무가 있어요. 비영구주의 결과지를 거의 그대로 갖고 있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거의 그대로 갖고 있는데 뭐 한두 개 정도만 잘랐죠. 제가 예전에 여기 보시면 자른 면적 보이시죠? 여기 원래 하나 더 있었어요. 네. 더 있었고 여기도 있었나? 여기는 없었네요. 여기는 여기까지 최고였나봐요. 그래서 지금 결과지를 한번 세보면 아래쪽의 주지 형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커다란 주지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요거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새로 받은 거라 저건 제외하고 굵은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개의 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요 주지를 쭉 따라오다 보면 여기서 한번 갈라졌죠. 예.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다가 하나는 절로 가서 저렇게 2개 갈라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2개 갈라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쉬는 형태로. 왜냐면 이걸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도 예전에는 이런 식의 비영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랐겠죠. 여기도. 근데 이게 다 잘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과지를 쭉 세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결과지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7개라고 봤을 때 8개, 저까지 8개였겠죠? 8개, 반대쪽에도 뭐 한 8개 정도 있었겠죠. 7개, 8개. 그러면 요 나무 하나에서 다주지로 계산하면 15개 정도 다주지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배를 그동안에 수확을 한 거예요. 그죠? 물론 주지 자체는 5개지만 올라와서 파생된 결과지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다주지라는 건 이게 15개가 다주지가 아니라 아래쪽에 주지 자체가 여러 개, 2개 이상의 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쪽으로 결과지를 여러 개 뻗어나가는 형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을 좀 따져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하나에 하나, 둘, 셋 주지가 3개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여기도 하나 있었다고 계산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의 저 나무 하나에 6개의 결과지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요 주지 하나에 결과지가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2번 주지를 보면 이제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2번 주지는 양쪽으로 2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거 하나에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6개에서 7개, 반대쪽에서 뻗어나가는 게 6개에서 7개. 그러면 요 주지 하나에 12개에서 14개 정도, 많게는 8개까지도 막 이렇게 결과지가 나온 곳이 있거든요. 16개까지도. 그러면 저 주지 하나로 인해서 결과지를 뻗어나가는 부분으로 더 효용성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주지가 많은 건 제가 요거 말씀드려볼게요. 저렇게 나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 아래쪽에 영양분을 많이 먹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가 몸이 등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축적하려고 할 거잖아요. 영양분을. 그죠? 마른 사람보다는 지방도 더 많을 거고 근육도 더 많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이렇게 나무가 얇은 상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저만큼 같은 두께인 경우에 결과지를 많이 뻗어서 그래서 그 결과지에 영양분을 더 충분히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이론과 실제와 그리고 이론도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립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주지일 때보다는 2번 주지가 더 효용성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생각하는 다주지와 2번 주지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지를 많이 두지 않아서
주지 자체에서 먹는 영양분을 결과지 쪽으로 더 보내줄 수 있도록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주지를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여긴 지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꽃들이 보시면 꽃잎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 겹치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죽여요. 서로 가리니까 서로 막 경쟁하느라고 이런 단가지군들도 굉장히 높게 많이 올라와요. 왜? 이파리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가리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서로 막 가려요. 밀식이죠. 서로 이렇게 붙어 한 가지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서 나오다 보니까 아래쪽부터 눈이 다 없어집니다. 꽃눈이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렇게 2번 주지 같은 경우 보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하나 정하고 여기다가 하나 정하고 여기다가 하나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정해서 서로 이파리 간에 경쟁을 하지 않도록 이파리가 서로 이 자체가 광합성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일정 간격을 띄고 제가 지금 결과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 촘촘해요. 결과지가. 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결과지로 갈 것인지. 왜냐면 이게 유인을 하다 보면 끊어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잘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결과지가 하나씩 더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결과지로 갈아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결과지가 하나 있고요. 이 결과지가 하나 있고 이 결과지를 하나 내가 갈 거다 만약에 그러면 요거를 원래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 공간이 넓죠. 광합성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질 예정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꽃눈이 잘 유지가 된다. 꽃눈이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열매는 꽃눈에 저희가 인공수분을 하잖아요. 예, 인공수분을. 꽃눈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가 결실을 노려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꽃눈이 많기 때문에. 그죠? 우리 남자들도 이제 그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애를 가지려고 하는데 애가 안 들어서 이제 남자는 여자랑 같이 산부인과 가서 이제 검사를 하죠. 그러면 검사하는 게 뭡니까? 정자수가 얼마나 많으냐, 정자수가 얼마나 많고 정자수가 얼마나 활동적이냐, 얼마나 얘가 건강하냐,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그런 뭐 원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정자가 더 튼튼하고 정자수도 많고 그러면은 더 임신이 될 확률이 높겠죠. 마찬가지죠. 얘도 꽃눈이 많고 그리고 그 꽃눈이 되게 실하다. 꽃눈이 실하려면 햇빛을 잘 받아야 돼요. 광합성을 잘 해줘요. 이파리가 광합성을 잘 해줘야 되고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요. 지금 시기에 저장양분을 모으는 이유도 꽃눈을 좀 더 튼실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꽃눈 쪽으로도 지금 저장양분이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꽃눈이 폈을 때, 꽃이 폈을 때, 그 열매가 이제 인공수분에서 열매가 달리게 되고, 그 열매가 자라는 동안에 어떤 영양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량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지에서 이제 이번 주지로 바꿀 때 되게 심란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요거 나무를 진짜 이번 주지 만들 때는 없었어요. 2017년이라서 제가 이제 여기에 합류한 거는 2019년도 6월달에 합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르는 거는 제가 합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다주지로 보면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요거를 주지로 하면 좋겠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 자르고, 얘 자르고, 쟤 자르고 다 자르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요거 하나만 잘라 남겨놓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자, 그러면 농장주 입장에서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최소한 배가 만약에 걸린다면 이파리 개수를 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100개를 걸 수 있다. 예. 요 나무에 100개를 걸 수 있다. 근데 다 잘라버리고 요거 하나만 딱 놔두면 몇 개 걸 수 있을까요? 20개? 30개? 그럼 7, 80개가 수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농장주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주지에서 2번 주지를 바꿀 때는 수량 감소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결과 이렇게 바꾸고 나서 한 3, 4년이 지나고 나면 4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수량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예. 그것도 몇 배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과지를 양쪽으로 뻗어서 3, 4년이 돼버리면 벌써 한 4년 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수량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급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다 한꺼번에 자르고 2번 주지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수량은 적어지지만 그만큼 더 시간을 단축해서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뭐 1년, 2년 배 농사를 지으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년, 2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길게 봐야 돼요. 장기간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요거 지금 주지예요. 요게 주지가 영구주입니다. 이게. 자, 양쪽으로 가시바늘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쫙쫙 벌어져 있죠. 이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결과지가 저렇게 쭉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 있고 이렇게 또 그리고 이쪽도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제가 여기까지 키울 예정인데 여기까지 지금 와 있죠. 요 부분까지. 이거는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 여기 좀 앞부분에 좀 약간 모자란 요렇게 요거 하나 좀 작은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계속 키워 나가면 되는 거라 이렇게 이제 수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보시면 지금 몇 년 됐냐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1년,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년, 3년, 4년 됐습니다. 4년.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1년, 여기까지 1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년, 그 다음에 여기가 3년, 자, 이것도 4년, 4년 됐습니다. 예. 4년이면 이 정도 수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럼 이제 내년 5년 차가 되면 이제 저 위에서 한 번 더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배를 꽂는하고 입는 수, 그러니까 입는 수를 계산해가지고 적정량을 저시를 해 나가는 거고, 그게 한 1년, 2년 정도 더 지나면 계속 꽂는 분화가 원활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의 배를 이제 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만들어졌어도 진짜 괜찮게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게 좀 많이 있어요. 유인을 처음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초보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뭐 20년, 30년씩 농사 지으신 분들은 어쩌면 더 쉽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보다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결과지를 만들었을 때 이점이 뭐냐, 이점이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 상태로 이렇게 제가 하우스 파이프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어요. 얘네들도 다 하우스 파이프까지 내려올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좋을까요? 어떤 점이? 자, 여기서 그냥 바로 예를 들면 인공수분도 하고 적과도 하고 적과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봉지도 여기서 씌우고 자, 여기까지 봉지 웬만큼 크기 이 정도가 되면 제가 지금 1m 80인데 여기가 1m 80은 되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 제가 이제 열매를 달게 되는데 저 위로는 안 달아요. 요만큼까지만 열매를 달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저 아래 기부서부터 요 정도까지 열매를 달게 되는데 다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물론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반 정도는 사다리 안 타고도 할 수 있다. 그럼 작업의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작업의 효용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5가 이상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작년까지가 이제 4년 차였죠. 근데 작년 재작년은 저희가 이제 어떤 이게 좀 SS기 좀 고장도 있었고 방지할 때 그래서 이제 흑성병도 좀 먹고
흑성병은 방제 시기를 놓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SS기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서리 피해도 좀 입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그 전으로 가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밀식이었을 때, 원래 다주지였을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한 2만 장에서 2만 3천 장 정도 배봉지를 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25가를 몇 프로 생산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런 계산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계산한 거고, 이제 올해 제가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아직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안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해서 한 5, 60% 정도 지금 배 나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87% 25가를 생산을 했습니다. 추석 때. 네, 85%, 87%.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표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어가지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볼 예정인데, 이제 그래서 기존에 이런 다주지 일대와는 확연하게 수량, 그 다음에 품질 자체가 틀려진다. 다주지 일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막 30과 35과 40과까지도 막 포장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별을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배는 많이 걸렸죠. 2만 장, 2만 3천 장 걸렸죠. 지금보다 많이 걸었잖아요. 우리 18,500장 걸었으니까 올해. 그것도 추석이 빨라서 이제 그만큼만 건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도 15,000장 정도밖에는 수확을 못했어요. 3,000장 정도는 꼬다마랑 이런 걸로 해서 뒤로 빠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수확한 걸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충분히 25가 이상의 수확량이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돈 버는 게 틀리거든요. 예. 어쨌든 이 과수원도 제가 뭐 자선 사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 수용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올해 매출이 한 3,500 정도 3,600 정도 나왔죠. 천평에서. 빠른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태까지 농사 지었던 거는 째발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정도의 수량과, 뭐 그렇다고 가격을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가격은 작년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품질이 좋아진 거죠. 품질 좋은 과일이 더 많아졌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지를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지를 이렇게 바꾸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주지를 바꿀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까지 쭉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다주지였던 걸 2번 주지로 하나를 바꾸고 하나를 그냥 다주지로 놔둔 상태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반 정도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168주인데 84그루가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럼 수확량이 반으로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대신 그게 이제 4년 정도가 넘어가면서 그 수량은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 충분히 넘치게 커버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농장주가 직접 유인, 그 다음에 전정,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존의 관행농업에서의 유인하고는 달라요. 관행농업에서의 유인은 그냥 2년 정도 길게 키워가지고 휘어요. 근데 안 이어지면은 부러뜨려. 그래서 거기다 테이프 감죠. 예. 그런 유인법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인을 했죠, 저렇게. 근데 유인이 하늘 위로 올라가 있어요. 끝이 저렇게 저렇게 올라가게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매년 조금씩 유인을 해서 이렇게 수량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주지를 선정할 때 내가 전정을 할 줄 알아야 내가 자를 거를 어떤 걸 자르고 어떤 걸 놔두고 어떤 형태로 내가 나무를 만들어 가겠다는 어떤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못하면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잘 하시는 분에게, 잘 아시는 분에게 2번 주지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만든 걸 한번 가서 보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을만 하다 그러면 그분께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겠죠. 예. 왜냐면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솔직히
농사 뭐 30년, 40년 지었다고 다 농사, 다 부자 아니잖아요. 예. 돈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고, 돈 못 버시는 분들도 허다하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1000평에서 2000만원, 1500만원 매출도 못 내시는 분들이 허다하다라고 알고 있고, 어떤 분은 농사 짓다 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경력이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력은 그냥 경력일 뿐이에요. 실력이 중요하죠, 실력. 내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내가 실력이 있어요. 실력은 뭡니까? 실력은 딱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과죠, 결과. 아, 이 사람 실력이 좋다. 그럼 결과를 봐야죠, 결과. 같은 이렇게 쫙 줄 세워요. 예를 들면 같은 1000평을 쭉 줄 세워가지고 같이 1000평을 농사를 졌는데, 자, 이 사람은 얼마를 벌었나. 근데 얼마를 벌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버는 거는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하면 또 말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연결되는 김에.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돈을 많이 버는 거랑 결과랑은 좀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품질이 조금 안 좋고, 예를 들면, 품질이 좀 안 좋고, 수량은 좀 나와요. 품질이 좀 안 좋더라도,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처가 있다면, 그런 판매처는 보통 진 판매처겠죠. 제가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분 중에 아드님께서 모 대기업에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아드님이 그 농장에서 나오는 배는 모듈 다 팔아주신대요, 직거래로. 근데 그렇게 팔아줄 때 싸게 팔까요?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선물할 때 2만원짜리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6만원, 7만원, 보통 그러죠.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막 이렇게 되겠죠. 7.5kg 한 상자에 얼마에 판매는 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면 금액 자체가 틀려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경매장에 주로 많이 내요. 그럼 경매장은 보통 25,000원에 3만원 사이 나오거든요, 경매 내면은. 그럼 제가 7.5kg 25,000원, 3만원 한 박스 파는 거랑, 그분이 한 박스 6만원, 7만원에 파는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수량이 반밖에 안 돼도 그분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보다. 왜? 저는 25,000원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평균 25,000원 이상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분은 평균 3만원, 4만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지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 결과를 볼 때 중요한 건 일단 수량인데 몇 과 수량이냐, 25과 이상 수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농장에서, 이 1000평 농장에서 25과 이상이 얼마 나오느냐. 그리고 그게, 저는 여기는 나주 지역이라 추석 출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추석 출하할 수 있게 몇 프로 정도 나오느냐, 그리고 봉지를 얼마나 씌웠으며, 그 정리해 볼게요. 봉지를 몇 개를 씌웠으며, 그 1000평에 봉지를 몇 개를 씌웠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 그 1000평에 나무가 몇 그루고, 그 다음에 매년 봉지를 어느 정도 씌우고, 거기에서 추석 출하할 때, 이거는 추석이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25과 이상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품질 좋은 배를 생산할 수 있느냐죠. 25과 이상은 품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25과에서 뭐 못생긴 놈도 있고, 뭐 잘생긴 놈도 있고, 뭐 이제 색깔이 좋은 놈도 있고, 어떤 놈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배를 키울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배를 팔아먹죠. 우리 입장에서는. 배가 작으면 경매장에 갔을 때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요, 제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5가가 넘어가잖아요. 25가 아래. 25가 아래랑 비교가 뭐 7, 8천원씩 막 나고 그래요. 7, 8천원 이상 나더라고요. 만원 이상 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25가까지 뭐, 물론 8, 9, 10이 더 금액이 더 좀 좋고, 그 다음에 11, 12가 좀 약하지만, 11, 12랑 8, 9, 10이랑 둘이 비교해보면은 한 많이 남은 한 3, 4천원, 4, 5천원. 뭐 좀 더 날 때도 있고, 좀 덜 날 때도 있고. 이제 저희는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고, 거의 평균 25,000원 이상 들어올 수 있게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평균 26,000원 정도, 지금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결과를 보고 의뢰를 하시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 뭐 배체원방 쪽 알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배체원방이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주변에 농사 잘 짓는 분이 계시다. 그럼 그분께 배우시면 돼요. 예. 그쵸? 배우면 돼요. 그건 농장주 선택이고, 농장주가 그에 따른 결과도 농장주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원래 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사장이 책임지는 거니까. 예. 부하 직원이 책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인이라든지 전정,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이제 알고 이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길어지긴 했는데요. 다주지와 이본주지 차이하고 뭐 이런 이점, 뭐 좋은 점, 그리고 또 이제 변경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주의사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제 지금 나무를 비용구주는 계속 잘라나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 비용구주, 이거 아까 전에 저 밑에서 보는 거랑 다르죠?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옆으로 얇은 가지들 이렇게 받아놓은 거 있는데, 받아놓은 거는 이제 그걸로 유인을 다시 하려고. 다시 해서 이제 1가지나 2가지 정도만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올해 칠해놨죠. 이건 날릴 겁니다. 예. 잎사귀가 꽤 있어요. 예. 여기 못해도 한 20개는 달 수 있습니다. 20개, 15개 정도는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분화가 됐을 테니까. 지금보다는 이파리가 더 많을 거고요. 10개, 15개는 달 수 있는데, 이거 자릅니다. 왜? 지금 얘가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과감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소극적이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과감하면 너무 피해가 크고 하니까 적당선에서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으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많이 만들어졌죠. 여기도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예. 물론 여기 이렇게 조금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제 2년차 된 것도, 이제 3년차 이제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저렇게 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지를 지금 많이 키우고 있어서, 요것도 이제 곧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안 만들어진 거 위주로 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갈수록 일은 더 적어지고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예. 어떤 농가든 자기에게 맞는 농법이 있습니다. 왜?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마인드가 틀리고, 그러니까 생각이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 한번 보시고, 이게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 뭐 틀리고 제가 맞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서 못하는 거랑 알면서 못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죠? 모르고서 못하는 거는 당연히 모르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알고 있다면 나에게 1가지 더 선택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선택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다면.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난 그 선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한 3년간, 지난 3년간 이제 안 만들다가 영상을 조심스럽게 좀 지금 만들고 있고요. 나주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전국 최고의 그 배 농사 잘 짓는 분들도 많고, 뭐 고수분들도 많고 뭐 이제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제 3년 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잘못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정도의 어떤 지식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셨다면 그런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계속 나무가 변경되는 거, 나무 지금 제가 유인 작업하고 또 표시하고 또 이런 부분 이외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할 작업들 계속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뭐 좋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영상 보시면서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을 또 이제 아시는 부분을 또 저한테 알려주신다면 저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거고, 배 농사를 지금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뭐 그게 뭐 앞으로 1,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은 뭐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배 농사를 하겠지만, 하면서 지금 제가 많이 배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예를 들면 제가 경력이 한 10년 됐습니다. 15년 됐어요. 근데 뭐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그때는 못 물어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좀 창피하잖아요. 아니 농사를 한 20년 지었는데 예를 들면 아우 이것도 모르나? 저 사람 뭐 농사를 왜 저렇게 짓지?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를 배워서 올해 매출과 내년 매출이 달라지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내가 잠깐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뭐 그런 사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게 내가 뭐가 중요해요? 내 매출이 올라가는데 내가 그걸 알므로 인해서 모르면 매출을 못 올리지만 알면 매출을 올릴 수 있잖아요. 물론 100% 올린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변화를 가져갈 수 있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변화를 꾀할 수도 있겠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지금 병아리일 때, 초보일 때 많은 거를 좀 배우려고 하고 많은 거를 좀 흡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600시간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것들 포함해가지고 전체 다 뭐 오프라인만 지금 해서 한 600시간 넘게 3년간 지금 교육을 이것저것 다 받고 있어요. 이제 올해로 이제 다 하게 되면 600시간 넘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교육을 받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두 종류의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 그리고 요게 이제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이제 구매하시는, 배 구매하고 싶으신 분, 배를 내가 사고 싶은데 배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배를 살 때 좀 이렇게 직거래로 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보실 수 있겠죠.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만들므로 인해서 저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또 이제 수익이 또 증대될 수도 있을 테고요. 아직은 뭐 많이 부족하지만 좀 예쁘게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그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보다는 좀 이렇게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정보 알고 있는 거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공유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는 정보를 저에게 좀 공유해 주시면 저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안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편집을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풀타임으로 가면 이거 시간이 너무 길 텐데. 나중에 이제 한번 싹 해서 전정하기 전에 한번 저 위에 올라가서 한번 사진 찍고, 또 이제 위쪽에서도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